매주 수요일 경인 지역 소식을 알차게 정리해드립니다. 윤종아 기자의 윤기나는 브리핑. 네, 오늘도 OBS 윤종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연 지사가 지난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미국을 방문했다는 소식 저희가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주는 유럽을 방문 중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5박 7일간 버지니아주와 뉴욕주 등 미국 동부권을 방문을 했는데요. 이때 방문해서 2조 원이 넘는 투자 유치 성과를 올렸습니다. 예. 이번에는 유럽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 대표단이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를 방문해 세일즈 외교를 펼칩니다. 네. 그러니까 세일즈 외교라고 말한 거 보니까 이 출장 목적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김동연 지사 첫 일정으로 지난 28일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마틴 코어 오스트리아 노동경제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에서 핵심 키워드는 히든 챔피언이었습니다. 히든 챔피언, 네. 이거 무슨 뜻이에요? 네, 히든 챔피언은 세계시장 점유율 1, 2, 3위인 강소기업을 말합니다. 네. 오스트리아는 히든 챔피언을 무려 171개 보유해서 전 세계 4위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또 경기도에는 이미 오스트리아의 히든 챔피언이 진출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회사가 1945년에 설립된 사출 성형기 전문 제조업체 엥겔인데요. 평택에 한국 엥겔 기계를 만들어서 아시아 시장 생산 기지로 삼고 있습니다. 170명의 직원을 채용해서 경기도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지난해 1,318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네. 이 밖에 화성시 동탄에 정밀 소재 기업인 플란제, 성남 판교의 크레인 제조 기업인 팔핑거 등도 경기도에 진출해 있는 오스트리아의 히든 챔피언들입니다. 예. 그럼 김 지사가 오스트리아 장관 만나서 좀 많은 기업 유치해 달라 뭐 이런 거 요청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김 지사는 이러한 히든 챔피언의 경기도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전기 자동차 부품, 제약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뷰티 산업 등 4가지 협력 분야를 제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4가지 분야 외에도 다른 분야에서 추가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양측 협의 채널을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코어 장관도 말씀하신 분야는 오스트리아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라면서 서로 중점 분야에 대한 관심이 같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호 협의 채널을 만들자는 김 지사의 제안에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했고요. 오스트리아와 경기도 간 비즈니스 포럼을 만들자고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김동연 지사가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에서도 반도체 관련 세일즈 외교에 또 나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과 ASML의 본사를 각각 방문해서 투자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1968년에 설립된 ASM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층 증착기술 시장의 리더로 평가받고 있는데 연매출은 3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2019년 화성시 동탄에 제조연구 혁신센터를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1억 달러를 투자해서 2025년 완공 목표로 제2제조연구 혁신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ASML은 1984년에 설립해서 2023년 연매출 40조를 기록한 반도체 제조 핵심 공정의 하나인 노광 장비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극자외선 리소그래피 장비 생산이 가능한 유일한 업체이기도 한데요. 네. 김 지사는 또 네덜란드의 첨단 산업 중심지 노르트 브라반트주를 방문해서 두 지자체 간 우호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네, 김 지사가 이번에 그 오스트리아 출장에서 뭐 기조 강연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김동연 지사가 지난 28일에 오스트리아 비엔나 센터에서 열린 제28차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에서 기조 강연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세계가 인정한 한국인의 경제 DNA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사람 중심 경제, 휴먼노믹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우리 경제를 진단하면서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우리는 경제 DNA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소비 투자가 좋은 성적을 못 내고 있고 심지어 우리가 믿었던 수출조차 최근 부진한 실적을 내고 있다. 이에 더해 한국 사회의 불균형,
소득 양극화는 점점 심해져서 경제 DNA를 상실하고 있다고 현 경제 상황의 문제점을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대안으로 경기도정의 철학이기도 한 사람 중심 경제 휴먼노믹스를 설명했는데요. 사람 중심 경제로 가기 위해 기회, 균형, 신뢰 등 세 가지 핵심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기회를 통해 우리가 한층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이 핵심은 중산층을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균형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선 경제 격차, 교육 격차, 기후 격차, 국토 격차를 열거하면서 우리 사회가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누릴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하게 균형 잡힌 사회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뢰에 대해선 우리 사회가 통합되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신뢰의 구축 또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 필요하다며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네, 김동연 지사 유럽 방문 소식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봅니다. 저희가 앞서 새벽 발송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어제가 이태원 참사 2주기였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관련 행사도 열렸었다고요? 예, 28일부터 내일까지 수원 경기도청사 외벽에 백신 9개의 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현수막이 게시가 현재 되고 있고요. 예. 또 청사 앞에는 추모기도 개양됐습니다. 이는 김동연 지사가 지난 24일 참사 2주기를 앞두고 만난 희생자 유가족의 요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조치인데요. 당시 김 지사는 서울 별들의 집에서 진행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유가족이 경기도 희생자분들이 많은데 추모 펼침막을 걸어주시길 조심스럽게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습니다. 네. 유럽을 방문 중인 김 지사 그제죠 28일에 참사 2주기를 맞아서 자신의 SNS에 이 같은 사연을 공개하면서 백신 9개의 별을 잊지 않겠다는 추모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네, 이번에는 성남시 의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참 불미스러운 그 사건 소식이에요. 네네. 예. 자녀의 학교 폭력 논란에 이 성남시 의원이 연루돼 있었죠? 그렇죠. 지금 자녀 학폭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른 이 성남시의회 이모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해당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근조 화한 시위가 28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이어졌습니다. 지난 23일 학폭 사건이 일어난 성남시 분당구 한 초등학교 앞에 120여 개 화환이 설치된 지 닷새 만에 50여 개 화환이 시의회 앞 인도까지 점령했습니다. 네. 이 학생이 몇 학년이에요? 그렇죠. 지금 초등학생이죠, 초등학생. 예, 초등학교 저학년은 좀 알려져 있는데요. 네, 네. 지금 분당의 그 한 초등학교에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여학생 4명이 한 학생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먹이고 개인 벌칙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며 폭력을 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게 지금 아주 뭐 온라인을 핫하게 달구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관할 성남교육지원청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이모 시의원의 딸 등 가해 학생 4명 중에 2명에게 서면 사과 및 학급 교체를 또 나머지 2명에겐 서면 사과와 봉사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러자 학부모 사이에서 지나치게 수위가 낮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고요. 예. 더욱이 가해 학생의 학부모 중에 현직 성남시 의원이자 해당 학교 학부모 회장이 있어서 낮은 수위의 처분이 내려진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고 예. 이 같은 의혹이 온라인상을 통해서 확산되면서 앞서 말한 근조 화한 시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성남시 의회 파행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관련 본회의 5분 발언을 성남시의회 의장이 불허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23일 학교 폭력에 대한 시의원의 5분 발언을 직권으로 불허한 이덕수 의장 역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면서 의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단체 퇴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덕수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회에 제출했고요. 이러자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본회의 직후에 민주당 의원 3명에 대한 부정 채용 등 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전 시장 당시 여당인 민주당 다선 의원의 며느리가
성남시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된 의혹이 있고 현재 대리로 재직 중이다. 또 현직 의원의 부인이 성남시 공모직으로 근무 중이고 또 다른 의원은 공무원과의 수천만 원 금전거래 의혹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가족이 운영하는 음식점 단성부마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측은 제보를 받아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고 조만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혐의를 확인한 뒤 실명도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로 폭로에 폭로가 이어지는데 아니 네네. 이번 소식도 한숨 나오는 소식입니다. 경기도 교육청 산하기관장이 채용 비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런 소식도 있어요. 네, 연구위원 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 교육연구원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수원 중부경찰서가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로 경기도 교육연구원 전 원장과 전 인사팀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네. 또 문제가 된 채용 과정에서 전형위원으로 참가한 교육 공무원과 외부 자문위원 12명에 대해서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함께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문제가 된 전 경기도 교육연구원 원장 등은 지난해 3월에 경기도 교육연구원이 연구위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응시자를 추천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해 8월에 이 같은 비리 혐의를 포착해서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는데요. 문제의 원장은 지난해 11월에 자진 사직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또 이번에도 좀 그 논란이 됐었던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출신이죠. 김준혁 국회의원이 이대생 성상납 뭐 이런 발언으로 무리를 빚었는데 예. 뭐 결국 무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네, 이 수원 남부경찰서가 수사를 해왔는데요. 이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 김 의원에 대해 접수됐던 고소 고발 사건 이 20건을 이번 달 중순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김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과거 이화여대 학생들이 미군 장교 성상납에 동원됐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이 학교범인 이화학당, 이화여대 동문 등이 경찰에 잇따라 김 의원에 대한 고소 고발장을 이렇게 냈었습니다. 예. 경찰은 김 의원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이 혐의 유무를 좀 들여다봤지만 해당 발언이 특정 인물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학술적인 연구 목적과 관련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부 혐의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지난 점 등을 고려해서 김 의원 관련 사건 20건을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결정은 이렇게 났지만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 있긴 있겠네요. 내용 보면. 사법적 판단은 이제 법적 판단과는 또 별개로 그러니까요. 또 여러 가지 뭐 학술적이고 뭐 정치적으로 논란은 뭐 아직까지는 뭐 가시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윤기나는 브리핑 함께했고요. 경인 소식 전해드렸어요. 윤종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